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제가 일전에 그 방송을 했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HBM을 만들 수 있는 캐파를 17에서 20만 장을 확보를 해놓고 납품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많은 그 캐파를 범용 D램으로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1A D램에서 1B D램으로 해서 지금 범용 D램 쪽에 수익성이 좋은 쪽으로 지금 작전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소캠2는 DDR5를 가지고 만듭니다. 절반의 물량을 가져갔다 그럽니다. 사실은 엔비디아의 소캠은 마이크론이 단독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I 메모리 판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10월 말에 서울에 와서 깐부 동행을 하면서 그 효과인지 하여튼 소캠2는 이제 삼성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아니라 시스템 메모리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기사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삼성이 갑자기 소캠2 시대를 마이크론을 제치고 엔비디아에 공급하기로 확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소캠2가 물량 절반을 확보를 하면서 마이크론을 추월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미국 회사고 마이크론도 미국 회사라서 미국끼리 주고받는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랬는데 엔비디아가 요구한 소캠2 전체 물량 200억 기가바이트 중에서 100억 절반 기가바이트를 삼성전자가 공급을 한다. 그래서 삼성 물량이 월 3만에서 4만 장. 전체 삼성전자의 D램 캐파가 600K, 60만 장입니다. 그것에 대략 한 5%. 그러니까 많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물량인 것은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이크론이 독주하던 소캠1 공급망을 완전히 뒤집어서 삼성이 중심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HBM에서 솔직히 큰 수익을 못 내고 점유율을 못 높여가고 있는데 이렇게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그 배경은 삼성의 1B D램에 있습니다. 1B D램은 제가 이 기사를 쓴 기자하고도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삼성의 1B D램은 사실은 잊혀진 존재였었어요. 1B가 잘 됐으면 HBM3 12단을 했겠죠. 그런데 범용 D램이 잘 되면서 1B D램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품질 인증 PQ를 통과를 하고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HBM은 SK 하이닉스가 우위지만 LPDDR, 소캠, 1B, 1C 범용 D램에서는 삼성의 반격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하여튼 흥미진진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는 하이테크 산업입니다. 그래서 HBM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삼성도 이제 HBM에 어느 정도 발판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용 D램이 지금 완전히 공급 부족이 쇼티지가 심각하니까 이 소캠의 2세대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캠은 엔비디아가 제안한 새로운 고성능 AI 서버용 D램입니다. 서버용 D램에 DDR이 많이 들어갔는데 DDR보다는 LPDDR이라는 로파워입니다. 저전력 반도체입니다. 제가 밑에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게 이 소캠이 이제 조금 특징이 있어요. 기존의 온보드 이제 LPDDR은 이게 이제 교체라든가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해요. 딱 붙어버렸어요. 온보드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이제 그 대역폭도 제한적인데 비교해서 소캠은 탈부착이 가능해요. 모듈 형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노트북이나 이런데 업그레이드를 할 때 그냥 기존의 걸 빼고 쏙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주 좋습니다. 이래서 이거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봤는데 그동안 마이크론이 가져가는 바람에 이거 그냥 삼성은 그냥 2등 3등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삼성이 엔비디아의 절반 물량을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대비해서 소캠이 차별점, 소캠의 사양 업그레이드, 용량이 50% 증가되고 전력 효율은 20%가 더 낮아지고 1B D램 공정 기반이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성에는
원B D램이 잊혀진 존재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원A를 가지고 HBM3E를 만들면서 허덕거렸는데 범용 D램에서는 원B가 쓸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AI 서버의 HBM이 고속 캐시 메모리 역할을 한다면 소캠은 CPU 옆에 붙어서 HBM을 보조하는 대용량 시스템 메모리 역할을 한다는 거죠. 왜 마이크론이 주도하던 시장이 짧은 기간입니다. 뒤집혀 버렸습니다. 관건은 원비 원시 공정의 경쟁력입니다. 삼성은 원비 원시에서 경쟁사 대비해서 6에서 한 12개월 느리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의 원비는 망한 그 품목이었었어요. 그런데 범용 D램에는 괜찮다니까요. 그래서 올해 중반 정도에 리디자인 설계 개선을 해서 미세 공정 수위를 개선하고 성능이 급반등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품질 인증을 통과를 하고 소캠2에서 최우선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된 겁니다. 자, 이것이 삼성의 소캠입니다. 그러니까 D램을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를 패키징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좀 단순합니다. 특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원비 공정에서 안정성에 이슈가 생기고 LPDDR, 소캠에서 열 안정성이라든가 뭐 수율이라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뭐 속도도 그렇고 이런 이유로 마이크론의 의존도가 빠르게 하락을 하고 그 틈새를 삼성이 그냥 차지한 겁니다. 이게 이제 마이크론의 소캠2입니다. 여기 보면 D램이 이렇게 DDR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갑니다. 네 개가 들어갑니다. 이거를 이제 패키징을 해서 이제 LPDDR을 만드는 거죠. SK는 왜 1등이 아니라 60, 70%만 가져가냐. 뭐 이것도 한번 살펴볼 건데 SK 하이닉스는 HBM3E, HBM4 대응에 라인이 묶여 있어서 소캠을 위한 원비, 원시 캐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이미 HBM4 고객 대응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SK는 잘하는 걸 해야 되죠. 뭐 HBM을 잘하고 있으니까 범용 D램도 캐파를 늘린다 하지만 물량 깡패인 삼성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HBM은 SK 하이닉스 중심, 소캠이라든가 LPDDR이라든가 이런 범용 D램은 삼성을 집중으로 하겠다. 그래서 듀얼 공급망, 멀티밴더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딱 구별을 지어서 가는 거죠. 삼성의 전략적 대승리의 포인트죠. HBM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였었죠. 근데 일반 D램이라든가 LPDDR이라든가 소캠 GDDR에서 대규모 물량을 확보해서 수익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뭐 GDDR 같은 경우는 젠슨 황이 더 락 최고라고 그냥 뭐 사인을 할 정도로 품질이 좋았으니까요. 그래서 원비 원CD의 수율이 정상화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공급망을 대거 확보했죠. 소캠2에서는 50%로 물량을 확보를 하고 LPDDR 원비 원C 아직까지 원C로는 가지는 않지만 원B로는 지금 이렇게 세대를 교체를 하는 것 같고 GDDR 물량도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용 D램 대규모 증설을 예고를 하죠. 삼성은 25년 기준으로 해서 원C D램을 월 20만 장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AI 추론 D램 시장의 지배 확장 선언. 그러니까 뭐 HBM은 SK가 독보적이지만 이렇게 그 외에 범용 D램이라든가 고성능 메모리에서는 삼성이 굳건하게 가겠다는 얘기죠. 재고가 지금 2.7주 정도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정상적인 6에서 8주인데 지금 삼성은 한 4주 정도로 보고 있고 SK나 마이크론은 한 2주 정도로 보고 있어요. 생산하면 바로 출하하는 슈퍼사이클의 진입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좋은 메모리 반도체에 힘을 쏟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젠슨 황이 베라 루빈 제품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래쪽 가운데 베라 CPU 양쪽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가 이제 베라 CPU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딱 보면 표시가 보이죠. 요게 이제 소캠입니다. 소캠이 이쪽 양쪽에 이쪽에 4개 이쪽에 4개 이렇게 들어가서 8개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HBM도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저전력 반도체잖아요. 지금 이런 GPU나 AI 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력 효율성. 저전력이 이렇게 얼마나 될 수 있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소캠2에 이제 공급망이 재편이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삼성의 의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깐부 동맹 치킨 먹으면서 좋은
관계를 만들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HBM이 SK 하이닉스가 주도하지만 AI 서버 전체 메모리 시스템 HBM이라든가 소캠이라든가 GDDR, LPDDR 보면 삼성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만큼 삼성의 역할이 AI 서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HBM 말고도 AI 전체 메모리 생태계를 먹는 전략. 그러니까 자, SK 니네가 이제 HBM 해라. 우리도 뭐 HBM 못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AI 뭐 메모리 생태계가 그냥 HBM만 있는 것은 아니다. 뭐 그냥 DDR5, LPDDR, 소캠 다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냥 압도적으로 먹겠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HBM에서 독주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HBM4, 4E, HBM5 이렇게 중심으로 가겠다. 마이크론은 뭐 LPDDR이라든가 HBM4에서 모두가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요. 그래서 LPDDR에서 삼성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LPDDR이 어디에 또 들어가냐면 갤럭시 S26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삼성하고 마이크론이 퍼스트 밴드가 누가 될 건가도 제가 주의 깊게 보는데 그것도 한번 결과가 나오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결론을 보면 HBM은 SK 하이닉스 시스템 D램입니다. 그것은 삼성전자라는 구도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HBM3E, HBM4 여기다 뭐 절대 독주 가는 것은 뭐 뻔합니다. 빅테크 커스텀 HBM 대응력이 강하죠.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시스템 D램, 소캠 절반을 확보를 했죠.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고 LPDDR, GDDR, 원시 범용 D램이 캐파를 점점 더 늘려갈 거는 거죠. BHBM AI 메모리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가겠다. 그래서 마이크론은 약간 이 그 3강에서 약간 추락하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죠. 투자라든가 업계 관점에서도 살펴보면 삼성 DS의 실적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 같아요. HBM에서 밀려도 AI 전체 메모리 시장의 60%는 BHBM D램이라는 게 이 영역을 삼성이 압도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죠. 수익률로 봐서는 HBM3E를 만드는 것보다 범용 D램을 만드는 게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하이테크 산업이기 때문에 삼성이 HBM을 도외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택의 P4, P5 라인, 원시 라인 전환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P2에도 벌써 이미 원시 라인을 다 갈아엎었고 그 다음에 P3도 지금 하고 있고 P4도 원비 원시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원Z라든가 뭐 X란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라인에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캠 LPDDR이 수요가 급증하고 삼성은 25, 26년 라인 증설 압력이 커져집니다. 그러면 평택 부동산이라든가 건설 투자 속도도 가속화가 될 거죠. 엔비디아와 삼성의 메모리 패키징 밀착 구조가 강화되는 거죠. 괜히 뭐 이렇게 뭐 닭 아니 꽁 아니면 닭 이런 식으로 뭐만 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향후 루빈이 내년 하반기부터 나옵니다. 루빈 이후 세대에서도 소캠이 고도화되고 더 많이 들어간다면 삼성과의 협업이 더 깊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줄로 한번 요약해 볼까요? HBM은 SK 하이닉스가 먹고 AI 서버의 나머지 모든 시스템 D램은 삼성이 먹는 구조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 소캠2 절반 공급은 삼성 D램의 완벽한 반격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